자, 스포츠앤 플러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슈들을 조목조목 파헤쳐보는 이슈 해체 쇼입니다. 어제 사실 굉장히 낭보와 함께 폭탄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낭보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비보는 아닙니다만. 야, 비보 아니죠. 예, 비보는 네. 아닙니다만 뭐 약간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의 11번째 금메달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승 축하 믹스존에서 기자회견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 때문에 지금 스포츠계가 굉장히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며 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송지훈 기자와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일단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저의 기록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지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출발은 경사였었죠. 네. 지난 5일에 우리 여자 단식 결승전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하면서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에. 네, 그렇죠.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승하고 나서 이제 안세영 선수의 어떤 그런 화려한 쇼맨십, 뭐 그런 뭐 세리머니 이런 네. 것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멘트,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기자회견을 기대를 했는데 그 저의 현장에 있는 저희 후배 기자한테서 좀 이상한 이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안세영 선수가 지금 대표팀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경기 믹스존 안 할 수도 있대요라는 보고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쎄하다.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게 아닌데. 심상치 않다. 라는 느낌을 이제 가지고 저도 이제 국내 배드민턴 협회 통해서 네. 취재를 바로 시작하고 이제 상황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제 안세영 선수가 믹스존 나왔거든요. 이제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승에 대한 감격을 일부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금메달에 도전하는 과정에 그 대표팀의 어떤 부실한 선수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로 성토를 했고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폭탄 선언까지 하면서 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뭐 외신 기자 참여하는 그런 공식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 인터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 계정 통해서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들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좀 상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관건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안세영 선수가 이제 협회의 행정에 대해서 혹은 이제 처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협회와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는 이러다가 안세영 귀화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로. 지금 현재 규정 자체가 27세 이전에는 그 협회 소속이 아닌 상태로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귀화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들 많이 놀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인터뷰가 있었던 현장에 저희 스포츠앤플러스 출연 기자 중에 한 명인 김지한 기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리 현지 지금 라이브로 연결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리에서 현지에서 지금 뉴스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뉴스 배달 라이더 매일경제 김재환 기자입니다. 네, 아주 그냥 선글라스 끼고 파리쟁이 다 되셨네요.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30도 넘는 지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눈이 부신 상태다 보니까 지금 선글라스를 낀 상황이라는 거 조금 양해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까지는 바랄 게 있습니까? 실컷 놀다 오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좀 이제 농을 좀 제가 던졌습니다만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현지의 그 믹스존 인터뷰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들어갔던 기자분들도 그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보면서 많이 놀랐고 또 그 이후에 많이 바빠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고요. 아까 송지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자체가 사실 배드민턴에서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나온 그런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원체 그걸로 이제 바쁠 걸로 예상을 하고, 주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순간, 그리고 워낙 이제 낭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어떤 이 금메달 이후에 이 안세영 선수가 즐기는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현장 취재를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세영 선수가 믹스존의 이 공동 취재 구역에서의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연이어서 이 대표팀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더욱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다 바쁘게 취재하고 정리했던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이야라고 취재하느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지 궁금한데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터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믹스존 인터뷰하고 공식 기자회견 두 자리에서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믹스존 인터뷰만 저희 방송에서 취급을 했어가지고 약간 우승 인터뷰 지금 희한한데? 라는 생각으로 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있었던 공식 기자회견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두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안해서 김지한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이제 일보를 이제 보내놓고 그리고서 곧장 이제 믹스존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기자들이 다 섞여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내려가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 안세영 선수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 6월서부터 안세영 선수가 부상과 관련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모든 걸 다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해놓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상이라든가 이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 금메달이 이제 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다른 기자한테 먼저 나왔고요. 네. 여기에서 나온 이 안세영 선수 대답에 취재 현장이 말 그대로 갑자기 좀 많이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가 많이 심각했고 이것은 나을 수가 없었고 문제는 여기서 안일하게 생각한 이 대표팀한테 조금 많은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세영 선수가 한 말을 거의 지금 원문 그대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곧장 이제 대표팀을 은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를 잘 해야 봐야겠지만 많은 실망을 해서 점점점 하면서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기자회견에 가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 세계 기자들도 모두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질문에 이 답에 대한 또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작심한 듯이 말을 이제 계속 쏟아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 믹스존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될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상을 겪었던 그 상황과 순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기록을 위해서 계속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지만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어떤 이 울분, 서름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놓는 그런 발언들을 쭉 해놓으면서 좀 현장 분위기가 더욱더 무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사실상 근데 이 발언 자체가 그 뭐 순간적으로 억하심정 혹은 이제 뭐 폭발적인 감정 기복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두고 준비했던 발언인 것으로 보여요.
네, 이후에도 안세영 선수가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파리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유일하게 이제 한 매체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이 태극마크를 단 직후인 2018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이제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잡고 공을 이렇게 꿈을 이루기까지 이 원동력은 분노였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그 이제 믹스존 인터뷰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이 SNS에 선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었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선을 긋는 그런 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송지훈 기자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그 아마도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그러니까 미리 배드민턴 협회나 이제 이런 쪽하고 미리 조율이 안 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뿐만 아니라 협회나 대표팀 관계자들도 많이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 대표팀이나 협회 관계자들 아마 현장에서 봤을 텐데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김학균 대표팀 총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 왔었고, 그래서 좀 안세영 선수를 뭐 이렇게 많이 좀 다독여 왔다, 뭐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김학균 감독의 그 발언 역시 이제 일부 매체와 이제 우연히 만났을 때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인터뷰였고요. 대부분의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 이 연락처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소문을 해서 좀 연락을 지금 취하고는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리고 이런 기자들의 연락을 지금 모두 지금 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드민턴 협회의 이런 이제 지금 하루 정도 지금 지난 상황에서 어떤 지금 명확한 속 시원한 그런 반응이라든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아 씨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아직 자세한 그런 네. 게 조사가 된 게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 예. 나온 정보가 사실은 많지 않고 그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 거의 다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전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네, 지금 그 배드민턴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다 파리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나마 연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파리 쪽에 있는 분들의 그 동향을 몰라요. 그분들 그러니까 협회 국내 협회 관계자와 현지 협회 관계자 두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지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지라는 결론이 빨리 안 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관계자들도 연락은 계속 오는데 미디어에게 어떻게 대응을 말을 해야 해줄 될지에 수 대한 없구나. 가이드라인이 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가 일단은 SNS를 통해서 간간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입장과 그 이제 마음 같은 거를 다 올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이 되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감춘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본인의 SNS에 이제 인터뷰에 관한 그런 이제 본인의 또 이제 추가 입장을 이제 드러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안세영 선수가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현지 시간 오전에 이 파리 코리아 하우스에서 이 배드민턴 대표팀 이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안세영 선수는 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이 기자회견에는 불참을 했고요. 대신에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김원호 선수, 정나은 선수만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배드민턴 대표팀에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안세영 선수는 우리 이 현지 시간으로, 이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사격 대표팀 등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도 파리 현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부모님 인터뷰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면
부모님은 좀 안세영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좀 어떤 반응을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 하지만은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 대표팀이라는 이제 단체 생활을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딸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 부분이 조금 이제 눈길을 모았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 어머니인 이현희 씨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안세영이 이제 충분히 케어를 받고 또 팀에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원했던 건데, 이게 좀 만족감을 이제 줄 수 없었고,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어떤 이 안세영 선수가 다른 특정한 체라든가 어떤 특정한 탁깃을 갖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원만하게 이거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또 그런 어떤 바람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인터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딱 그냥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 부모 마음 입장에서는 그냥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혹시나 내 새끼 다칠까봐 라는 그냥 조심스러움으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멘트나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또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아니, 김지한 기자, 아까 그 송지훈 기자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파리에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기자들이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 목소리 들려고 할 텐데, 공식적인 입장 말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뭐 일단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안세영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뭐 또 다른 취재에 따르면은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렇게 대표팀을 이제 운영했던 그 방식과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구했던 그 방식에 좀 차이가 서로 좀 있었던 것 같다. 소통에 좀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는 그런 어떤 반응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배드민턴 협회도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국내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는 뭐 사무처장이라든가 꽤 그 고위 관계자들도 꽤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제 혼합복식 미디어데이 그 행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표팀 코칭 스태프 이런 분들이 좀 현장의 모습을 한 명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입장 발표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런 좀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코치진도 안 나오고 협회 관계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협회가 욕먹는 거죠. 사실 그 저희가 몇 주 동안 짚었던 축구협회도 똑같았거든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사자가 안 나오고 애꿎은 선수들만 나와서, 지금 오늘 은메달 딴 두 선수들 나온 거잖아요. 두 선수 축하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두 선수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질문만 엄청 받고 오히려 웃지도 못하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남의 눈치 보고 있었을 텐데, 이런 거는 협회가 알아서 해줘야죠. 이거는 진짜 욕먹어 마땅하지.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요거 매를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보통 이런 미디어 데이가 있으면 그 대표팀 관계자라든가 혹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촌에서 코리아하우스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 관계자나 협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 명씩 꼭 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오늘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지금 이제 민감한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김지한 기자, 혹시 계속 지금 저희가 한 20분 동안 인터뷰하면서 팔을 들고 있는데 팔 안 아프냐고 지금 댓글에 달리고 있거든요. 얼굴이 계속 사라진다고. 네, 자꾸 팔이 점점 내려간다고. 그래요? 예. 네. 예. 지금 처음에는 원래도 머리가 다 이렇게 대고 보였는데 했던 이제 그 얼굴이 장소가 사라진다. 있었는데 네, 아주 정확하게 네,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좀 더 힘을 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힘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네. 들어주세요. 자, 안세영 선수가 사실 댓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였습니다. 그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이르지 않다. 예. 안세영 선수가 7년을 참았다고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정말 쌓아놨던 이야기를 묵히고 묵혀서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내가 가장 정점에 올라서 배드민턴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터뜨린 거 아닙니까? 아마 정말 많이 쌓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선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팀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 가져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전 그리고 그 이후에 배드민턴에서 올림픽에 나온 메달들은 대부분 다 복식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드민턴 사실 담당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대표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 다 복식 위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이렇게 여러 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망한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나름, 아무래도 예. 우리가 메달 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종목을 밀어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식은 밀려났고 그러니까 안세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서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주목을 받지만 사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오랜 주인공은 단식이 아니라 복식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안세영 선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러니까 항상 훈련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하고 해도 먼저 복식 선수들이 위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이 단식이고 뭐 선수 작전 짜고 하는 것도 복식을 먼저 하고 단식이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쌓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지난해 말에 안세영 선수가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상을 재활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선수가 느끼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참아왔던 이런 것들을 금메달을 딴 그 순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금메달 따야 내 말하는 걸 사람들이 좀 더 네. 들어줄 것 같아서 그 발언권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그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다. 좀 슬픈 얘기죠. 그렇죠. 슬픈 얘기죠. 네. 예. 얼마나 그 분노 혹은 이제 억울함이 컸으면 그랬을까 한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그 현지에서 그 기자분들 이 소식 때문에 많이 취재하느라 바쁘실 텐데 새로운 소식 들리거나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면은 안세영 선수가 국내에 들어와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또 현지에서 파리의 협회 관계자들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추가 취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취재하면은 뭐 기사로뿐만 아니라 스포츠앤 플러스에서도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덥고 지금 팔도 아플 텐데 뒤에 생강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수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들어가시죠. 입수. 네, 입수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이렇게 네, 빠져나가는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연결해서 또 반가운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김지한이었습니다. 네. 자, 김지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그 상황적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소리 이것도? 네, 우리 게스트 한 분 더 네, 모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본인이 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목소리가 비슷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단아한 목소리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비슷했던 것 정갈한 같습니다. 목소리로. 아니, 대표팀 내에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7년 동안 말 안 하고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의사 표현도 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가요? 그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안세영 선수가 그 배드민턴 협회 내지는 대표팀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내가 좀 이런 걸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 전에 여러 번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보기에 이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이라는 조직이 뭔가 변화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없다라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세영 선수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 해외의 다른 라이벌들, 뭐 타이징 선수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서 그 선수들은 이제 단식 선수의 어떤 그런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을 해서 이런 국제 대회에 직접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2명 붙는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예. 전담 코치를 두는 그런 예. 네, 팀도 있고 이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 대표팀에서 만약에 그렇게 뭐 따로 나를 전담하는 코치나 트레이너를 붙여줄 수 없다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좀 해오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아 이거는 이제 대표팀 기강상 네. 너는 되는데 다른 선수는 안 돼. 이거는 좀 그렇잖아라는 논리. 특별 대우 해줄 수 없다. 그렇죠. 네, 한 선수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 이거 팀이기 때문에라는 논리였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말도 사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거나 안세영 선수는 지금 나에 대한 어떤 물론 뭐 재활이나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협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음. 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상 이제 협회에 당연히 이제 화살이 가겠죠. 근데 또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의 냄새도 나거든요. 사실상 특히 체육계가 갖고 있었던 위계 문화, 그 수직적인 문화,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세대 문화의 괴리감이 굉장히 우리 평소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긴 합니다만 아마 거기서 오는 그 소통의 단절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하지 못함이 더 문제를 부추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진아 아나운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20을 간 넘으셨잖아요. 네. 예, 남은 지 한 7, 8년밖에 안 됐잖아요. 20 넘은 지. 네. 예. 어떠세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이제 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협회 관례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요구를 거절당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그거를 그대로 왜 따라야 되지? 이런 순간? 이 선수분도 그런 감정이 여러 번 들면서 쌓이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내 어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선수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사고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금메달 못 따면 울고 나는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못 따면 어때? 내가 뭐 꼴찌를 하더라도 일단 올림픽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도전을 하고 그 과정이 즐거웠으면 그리고 그 과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공정했다고 여겨지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의 사고 방식인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땄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의 마인드로 한다면 야 우리가 지금 과정은 뭔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지만 금메달 땄잖아. 다 덮어. 이걸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결과가 좋으면 다 좋지 뭐.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아주 오래 체육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결과를 받았어도 그 과정에 먼저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야 저 친구들 되바라지네 안세영은 왜 금메달 따놓고 나서 협회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사고의 전환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사실은 예.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뭐 의미 없어. 그럼 안 되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아니라는 거. 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걸로만 덮기에는 분명히 또 배드민턴 협회에서 했던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혹은 이제 처신의 잘못이 하나둘씩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문체부가 또 여기에 달려들었죠. 아무래도 네. 네, 지금 선수 입장에서 이제 올림픽 특히나 금메달리스트가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근데 정치권에서 스포츠에 뭔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이 국민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키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스포츠 관련한 이제 주무부서 문체부에서 이제 이 조사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와 연결되는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문체부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문체부에서 이 사안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공언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던 아니 축구협회 때처럼 감사에 들어가던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궁금한 거 일단 아까 배드민턴 협회는 현재까지는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상위 조직이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체육회 차원에서도 이 상황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지금 체육회는 아직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아직 남아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이번 대회를 무사히 마치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사는 문체부가 맡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축구협회 이야기를 나눌 때도 기자분들이 나와서 그 많은 부분을 공감하셨던 이야기, 함께 이야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권이 스포츠 문제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기보다는 네네,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번 일 자체로 배드민턴 협회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끼리 얘기, 제작진끼리 얘기지만 체육회와 문체부 간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가뜩이나 기존에 네. 예, 뭔가 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요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시점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선수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을 해서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고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바라봐 주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좀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지금 문체부와 체육회 간의 그런 갈등의 어떤 소재나 도구로 네. 쓰이면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 멘트,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왜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오늘 이슈와는 별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 문제의 그 뒷 배경에는 큰 축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 놓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보셔야 문제를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 말은 판단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많은 팬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이야기가 올바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제 쓰잘데기 없는 걱정 때문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좀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을 축으로 두고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이 사안을 잘 재밌게는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실 수가 있을 거라. 제가 한마디로 일단 예. 예고이자 경고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앤 플러스가 지켜본다. 나 지금 본다. 뭐야, 왜 제작진 왜 웃어?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닌데요? 솔직히 우리 4주 방송하면서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지금. 본다. 네. 네, 확실히 예고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 방송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관련 이야기는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진 아나운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1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그랬어요? 네. 아니, 핸섬보이님이 이주은 언니 집중력 떨어진다, 멘트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뭐 소감 뭐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자꾸 박진아 씨입니다. 박진아 씨. 나중에 여기 저희 스포츠 앤 플러스 말고 여러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태꾸알.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죠. 이 단어 나오면 조태꾸알. 이걸로 끝난 거야. 조태꾸알. 그렇죠. 네, 박진 아나운서가 좋아요, 조태꾸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꼭 좀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십시오. 송준 기자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함께 하셨는데. 참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뭔 일이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어쨌거나 그 스포츠가 저는 즐겁고 좋은 소식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제대로 꼬집어서 바로잡고 가는 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스포츠 앤 플러스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갖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본다. 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화가- 저희가 정답이 그렇죠. 버럭이 아저씨 화냅니다. 화 안 내려고 그랬더니 네네, 또. 버럭이 아저씨 화냅니다. 저희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많은 정보 취합해서 판단은 여러분 몫이죠. 근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재료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생생한 경기 소식 그리고 살아있는 스포츠 이슈들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스포츠 팬들의 야간 놀이터 스포츠 앤 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조태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오늘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요거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조태꾸알.